안녕하세요. 타이거 서포터 아카데미의 서명호입니다.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사진을 선명하게 하기 위한 7가지 방법들 이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중에서 샤픈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거기에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는 이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회원들,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한테는 좀 더 깊이 있고 디테일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선명하게 한다는 얘기는 샤픈이죠. 샤픈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공유하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회원 전용 영상 4번째로 선명하게 하기 샤픈의 모든 것 제목으로 영상을 켰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선명하기의 핵심 원리가 뭔지, ACR이나 라이트룸을 보면 이런 게 있죠. 세부에 들어가면 선명하게 하기, 선명효과, 반경, 세부묘사, 마스크 이런 것들이 있죠. 요게 샤픈을 컨트롤하는 건데, 요거는 ACR이나 라이트룸이나 동일합니다. 포토샵도 같은 원리로 작동을 시킵니다. 이름만 살짝 달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 이제 샤프닝 슬라이더의 선명 효과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반경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세부 묘사나 마스크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다시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요 샤픈과 중간톤 대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중간톤 대비라고 그러면 여기는 표시 안 돼 있지만 라이트룸에 들어오면 여기 보시면 외관이라고 되어 있죠. 라이트룸에서는 텍스처, 부분 대비라고 되어 있고 디에이지라고 되어 있어요. 요것들이 뭔지, 요거 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요것들도 선명도와 관련이 있거든요. 대비를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와 우리가 세부 사항에서 있는 요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샤픈을 주게 되면 이상하게 노이즈가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샤픈 주는데 왜 노이즈가 증가하는지 그에 대한 얘기들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은 그러면 라이트룸이나 ACR을 쓸 때 어떻게 샤픈 컨트롤을 하는지, 어떻게 선명하게 하게 하는지를, 그런 노하우들을 공유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핵심 요약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선명하기의 핵심 원리에 대해서, 샤픈의 원리죠. 샤픈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라이트룸에 선명하게 하기, 샤프닝이죠. 샤프닝은 단순하게 사진을 또렷하게 만드는 기능이 아닙니다. 경계가 이렇게 존재하면 여기가 밝고 여기가 어둡다. 그러면 이 경계에 밝은 곳은 더 밝게,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이렇게 해서 이 경계의 대비를 인위적으로 강화시켜주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라이트룸에서 선명하게 하기다 라고 하면 경계의 대비를 강제로 올려서 경계를 더 뚜렷하게 보이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샤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해상도가 높은 것이 아니에요. 사진을 찍어오면 그 해상도를 높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도록 착시를 만드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진의 실제 해상도나 실제 선명도는 사진 찍을 때 결정이 돼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사람들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 데이터를 가공해서 만드는 것, 그것이 라이트룸이나 ACR이나 포토샵의 선명하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로 선명하게 하기에 원리는 어떤 거냐, 여기도 보시면 엣지 컨트라스트라고 했죠. 경계에 대비를 주는 거다 이거죠. 선명하게 하기의 원리, 샤픈이라고 할게요. 샤픈의 원리는 언샷 마스크라고 하는 원리를 이용해요. 언샷 마스크가 뭔지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포토샵에 가면 언샷 마스크라고 돼 있죠. 그게 요건데, 원리를 이제 요약해 보자면 사진에서 밝기 변화가 큰 부분, 경계들 있죠. 밝고 어두움의 차이가 나는 그 경계, 요것들을 찾아요. 그 다음에 경계의 밝은 쪽은 더 밝게, 어두운 쪽은 더 어둡게, 결국은 대비를 준다는 얘기죠. 대비를 주니까 더 뚜렷하게 보인다. 요게 원리를 이제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요게 샤픈의 원리예요. 이게 다예요, 샤픈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검은 선과 흰 배경이 만나는 경계이죠. 원래 이렇게 흰색하고 검은색이 좀 이렇게, 흰색은 좀 덜 하얗고 검은색은 조금 덜 검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났다. 그러면 샤픈을 주고 나면 요 흰색은 더 밝은 흰색으로, 그다음에 검은색은 더 어두운 검은색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것보다는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죠. 요게 바로 샤픈의 원리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사람의 눈은 대비가 커진 경계, 그거를 선명하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언샷 마스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언샷 마스크의 원리는 처음에 이제 딱 원본 오면 원본 이미지에 블러를 싹 줘버립니다. 블러를 준다는 얘기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로우 프리퀀시로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하이 프리퀀시는 대비가 강한 곳을 이제 하이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블러를 싹 줘버려서 로우 프리퀀시로 만들어 버려요. 그 로우 프리퀀시 블러를 만든 다음에 원본에서 이렇게 흐린 이미지, 블러를 준 이미지, 요거를 빼버려요.
빼버리면 로 프리퀀시를 빼니까 하이 프리퀀시만 남겠죠. 그 하이 프리퀀시가 어디냐면 주로 경계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요 경계만 딱 추출하는 거예요. 요게 마스크예요, 마스크. 언샵 마스크라는 말은 샤프하지 않은 것을 마스킹 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흐린 이미지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본에서 샤프한 영역만, 경계만 추출이 되는 거죠. 원본하고 그 추출된 경계를 더해서 다시 더합니다. 그러면 그 추출된 경계가 더 강해지겠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샤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디테일보다는 경계 대비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죠. 사람의 눈은 선명하게 하도록 경계에 더 민감하게, 인간의 눈은 대비가 커진 경계를 더 선명하게 느낀다 그랬잖아요. 경계 대비를 더 강하게 하면 그게 더 민감하기 때문에 더 샤픈해 보이고 더 선명해 보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샤픈의 원리예요. 기본 원리. 그럼 라이트룸에서 샤프닝의 핵심 4가지 슬라이더. 자, 라이트룸에 가서 보시면 양이 있고 반경이 있고 세부사항이 있고 마스크가 있죠. 요게 선명하게 하기에 4개의 슬라이더잖아요. 요걸 조정해서 샤픈을 만드는 건데, 그 슬라이더 4가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 그 양은 뭘 하는 거냐면 선명 효과의 강도예요. 결국은 경계의 대비를 얼마나 줄 거냐, 얼마나 더 강하게 줄 거냐, 작게 줄 거냐,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대비의 양을 컨트롤하는 거죠. 양이 낮으면 좀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형태가 되고, 높으면, 너무 높으면 과하게 되는 거죠. 라이트룸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100%로 확대한 다음에 여기에 샤픈을 양을 한번 줘 볼게요. 자, 반경도 이게 다 내려놓고, 자, 여기 원래 디폴트로 이렇게 들어온 거죠. 자, 이 상태였거든요. 이 상태였는데 양을 쓱 올리면, 그럼 크게 한번 확대해 볼게요. 뭐가 바뀌죠? 자, 잘 안 보이니까 반경까지 올려볼게요. 그리고 세부사항까지 올려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샤픈이 없던 게 샤픈이 들어오면서 확 증가하죠. 한 200%로 재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뭐가 쫙 증가했어요. 이 상태가 이렇게. 결국 대비의 양, 요 경계에 대비의 양을 줘서 잘 보이게 하는 거죠. 요 양은 그런 역할을 한다. 자, 크게 또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계, 이게 다 경계죠. 이게 픽셀로 확인하면, 이것도 픽셀에, 여기 픽셀, 하나의 픽셀마다에 다 경계가 존재하죠. 밝고 어둠의 경계가. 여기도 경계가 존재하고. 요 경계를 눈으로 잘 보이게, 이 흐릿한 게 이렇게 눈으로 잘 보이게 하는 거. 요게 양의 목적이다. 양은 대비 양을 얼만큼 줄 거냐, 많이 줄 거냐, 적게 줄 거냐 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요 양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추천하는 값들이 있는데, 이거 크게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뭐 추천하는 이 값이 이렇게 한다 해서 이렇게 쓰는 건 아닙니다. 인물은 좀 얕게 쓰고 풍경은 조금 더 높게 쓰고, 그 다음에 해상도가 높은 사진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6,100만 화소짜리, 1억만 화소짜리 이런 것들은 저걸 크게 하게 되면 경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픽셀이 많은 거니까. 그 다음에 저해상도 사진은 저걸 조금 더 높게도 해도 되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두시지 이렇게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두 번째, 라디우스 반경이죠. 이 반경은 뭘 하는 거냐면, 이렇게 경계가 있다. 그러면 이 경계에서 몇 픽셀, 한 픽셀, 두 픽셀, 세 픽셀, 이렇게 몇 픽셀을 정해서 그 부분에 대비를 줄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대비가 되겠죠.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얼만큼의 영역에 선명 효과가 번지는 두께라는 거죠. 픽셀 단위로 이제 돼 있어요. 요거는 맥스는 3픽셀입니다. 요거를 라이트룸에서 확인하시면, 자, 반경이 여기 있죠. 반경은 3으로 돼 있죠. 여기가. 이게 3픽셀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0.5픽셀. 소수점 단위로 쭉 증가해가지고 맥스 3픽셀까지 가요. 3픽셀까지 가니까 되게 굵어졌죠, 이게. 이렇게 낮을 때는 아주 자글자글자글하죠. 이게 0.5픽셀일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높이면 훨씬 굵어지죠. 반경, 그러니까 샤픈이 몇 픽셀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하는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값이면 디테일함을 강조할 수 있고, 큰 값이면 굵은 윤곽, 그걸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라디우스를 0.5 하면 아주 머리카락 같이, 뭐 잎사귀 같이 디테일한 것들에 좀 뭐 적용을 하고, 뭐 2.0 그러면 좀 큰 윤곽선, 뭐 이럴 때 이제 쓰게 되죠. 이것도 예시입니다. 자, 그 다음은 추천하는 값은 뭐 여기도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추천하는 값인데 한번 참고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디테일이에요. 요게 헷갈리는 내용들입니다. 자, 디테일은 뭐냐면, 요 경계에서 내가 만약에 3픽셀까지 샤픈을 주기로 결정했어요. 요 양을 얼마를 주고, 그리고 3픽셀까지 이렇게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 디테일은 어느 정도까지 디테일을 줄 거냐 말 거냐는 다시. 그럼 요거하고 헷갈리죠. 양하고 요거하고 뭔 차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요거는 주는 양, 요거는 경계에서 미치는 거리, 그거를 그 힘이 미치는 범위를 얘기해요. 제가 그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차가지고 들어와서 딱 넘치는 부위, 여기 어떤 힘이 미쳐가지고 그 다음으로 올라가는 단계, 요게 이제 그 스레숄더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범위를 어떻게 이만큼 많이 쓸 거냐 적게 쓸 거냐 요걸 조절을 해서 요걸 가지고 요 디테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낮으면 큰 구조만 선명하게 하는 거고, 이게 키우면 미세한 것까지 막 키워져요. 요거는 이제 좀 어려운 얘기하면 아까 로우 프리퀀시, 하이 프리퀀시 얘기했는데, 낮으면 로우 프리퀀시만 증가시키고 높으면 하이 프리퀀시까지 같이 포함해서 같이 증가시키는데, 자, 요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라이트룸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뿌연 상태, 샤픈을 줬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샤픈이 들어가 있죠. 지금 뭐가 움직이죠, 살짝. 자, 다시 한번 확대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얼룩얼룩한 게 있죠. 양을 100% 올렸고 반경을 이렇게 올렸어요. 그럼 뭐가 움직이죠, 이렇게. 이게 지금 샤픈을 준 상태예요. 근데 이게 지금 미치는 힘이 아주 약하게 준 거예요. 이거를 미치는 힘을 적게 준 거예요. 세게 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두 개만 가지고 샤픈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요걸로 이렇게 조절해서 샤픈의 양을 컨트롤하는 거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자, 다시 100%로 와볼게요. 그러면 뭐가 자글자글해졌죠. 근데 요거 양을 쓱 조절하면 부드럽게 되죠. 이제 샤픈이 들어간 정도가 부드럽게 조절. 요것도 픽셀을 그럼 줄이면 또 더 부드럽게 되고, 양도 컨트롤하면 부드럽게 되고. 그래서 요거 세 개의 조합으로 샤픈의 양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만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요 세 개가 샤픈을 주는 키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도 이제 보통 이제 추천하는 값이 어느 정도 주어지는데, 이것도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마스킹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 마스킹은 뭐냐면 선명 효과를 적용할 영역을 제한하는 거죠. 마스킹이라는 얘기는 막는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선명 효과를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경계만 선명하게 하고 경계가 없는 영역은 샤픈을 안 준다든지. 사용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걸 다 올릴게요. 눈으로 잘 보이게. 자, 이렇게 샤픈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전체를 한번 볼게요. 그럼 샤픈이 쫙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요 마스크를 Alt를 누르신 상태에서 요거를 클릭해 보세요. 삼각형 마스크를 이렇게. 그러면 하얗게 될 겁니다, 전체가. 이 얘기는 뭐냐면 마스킹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마스킹이 0이죠.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전체 저 하얀 면적에 샤픈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준 샤픈의 양이 저 하얀 면적에 다 들어갔다는 얘기. 이렇게 얘기는 여기도 들어가고 요 나뭇잎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요 블러가 있는데 이런 데도 들어가고. 그런데 사실은 요 블러가 있는 이쪽은 샤픈을 주나마나 안 좋죠. 이런 빗내림 내는데 이런 데 샤픈 주나마나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마스크를 딱 잡고 오른쪽으로 쑥 올리면 까만 부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파나처럼 뭐가 생기죠. 이 얘기는 블러가 많은 쪽, 디테일이 부족한 쪽은 까맣게 빨리 없어지고, 경계가 많아서 그 경계에 디테일이 살아있는 쪽, 그런 쪽은 이렇게 하얗게 살아있는 거죠. 이 끝까지 다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고요. 이거를 조금 내리면, 그래서 내가 샤픈을 주고자 하는 영역, 요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까만 영역은 샤픈이 안 들어가고요, 흰색 영역만 샤픈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걸 다 줄였다 그러면 저 영역이 줄어들겠죠. 내가 여기서 주는 양을 가지고 그 양을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줄 거냐, 이렇게 줄 거냐, 요걸 빗내림까지 다 줄 거냐 아니냐, 뭐 이렇게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샤픈을 주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네 개의 양으로 조절을 한다. 그런데 요 마스크는, 라이트룸이나 ACR은 포토샵처럼 마스킹하는 기능이 파워풀하지 않죠. 포토샵은 마스킹을 한 다음에 내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브러쉬로 닦아낸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는 그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선택적으로 샤픈을 주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얘는 경계만 잡아서 샤픈을 주는 거지, 나는 요 사진에서 요 나뭇잎만 줄 거야, 여기만 주고 여기는 안 주고 여기도 안 주고 이런 데는 다 안 주고 여기만 줄 거야, 뭐 이렇게 설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마스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가 알아서 경계를 선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것만 할 수 있죠. 그런 차이가 좀 있을 뿐입니다. 자, 추천하는 값도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추천 값들은 참고로만 보세요. 그러면 이제 샤프닝과 텍스처와 부분 대비 디헤이즈, 이것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샤프닝은 결국은 이 전체, 이 사진 전체에 샤픈을 주고 마스킹을 해서 필요한 것을 주는 거다. 근데 이 양을 가지고 거기에 대비를 주는 거죠. 경계에 대비를. 전체에 들어가는데 어디에 들어가냐면 디테일이 강한 곳, 이 경계가 발생한 곳, 이런 곳에만 대비가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죠. 기본에 가시면 여기에 있는 이 대비는 전체에 작동을 하죠. 여기가 경계가 있든 없든 전체에 대비가 작동하는 거예요. 어두운 건 어둡게 하고 밝은 건 밝게 하는, 그게 이제 여기 이 대비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외관이라고 하는 텍스처, 부분 대비,
디헤이즈, 얘네들은 어떤 효과가 되냐, 요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가 안부서부터 명부까지 이렇게 데이터를 쪼로로록 만드는 요 데이터를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걸 왜 갖고 왔는지 이제 설명드릴게요. 여기 텍스처와 부분 대비와 디헤이즈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요 히스토그램하고 여기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텍스처 먼저, 텍스처를 한번 올려볼게요. 히스토그램이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경계를 기준으로 여기가 넓어지죠. 이렇게 데이터 값이. 그러면서 여기가 어떻게 보이나요? 사진이 흐렸다, 쨍해졌다, 흐렸다, 쨍해졌다 그러죠. 얘도 결국은 대비거든요. 텍스처는 원래 한국말로 하면 질감이에요. 질감. 자, 그럼 요거를 올리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데이터가 요렇게가 증가합니다. 요렇게. 어디에서 증가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놓고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이 경계, 얘도 마찬가지로 경계에서 이루어집니다. 텍스처도. 자, 그러면 자, 원래 요거였죠. 이 상태에서 쓱 올리면 여기가 또렷해지죠. 그런데 잘 보시면 요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요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 요만큼이 여기는 어두워지고 여기는 밝아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경계를 기준으로 이만큼, 이만큼을 나눠서 이쪽은 어두워지고 어두운 거니까 이쪽보다 이쪽이 더 어두우니까 어두워져요.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요것보다 요게 더 밝으니까 여기가 이만큼이 밝아지죠. 여기는 어두워지고. 텍스처는 그래서 중간 톤의 디테일이다. 경계 쪽이죠, 경계. 근데 이 중간 톤이라고 하는 얘기는 요 히스토그램에서 전체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지만 여기는 적게 먹고 요 중간 톤 쪽이 크게 먹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더 많이 먹고 이쪽 끝에 여기는 안 먹었죠, 지금. 여기도 안 먹었죠. 살짝 먹듯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정도로 먹냐면 패드 값을 적용하기 때문에 요런 세기로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중간 톤, 요 중간 쪽이 더 강하게 먹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요 텍스처는 경계에서 어떤 일정 영역, 이 영역 이만큼을 먹는데 얘는 샤픈하고 뭐가 다르냐? 샤픈은 아까 이 경계에서 이 상태에서 샤픈을 한번 줘볼게요. 샤픈을 올려보면 이렇게 먹잖아요. 샤픈은. 자, 반경을 올려도 여기서 먹고 세기를 줘도 여기서 먹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있는 텍스처는 텍스처를 빼볼게요. 더 크게 먹죠. 이렇게 더 많이 번지죠. 더 많이 번지죠. 이게 번지는 범위가 이만큼 넓어지죠. 샤픈하고 달라요. 샤픈하고 형태는 비슷하지만 샤픈은 아까 요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한 픽셀, 두 픽셀, 세 픽셀, 픽셀을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텍스처는 픽셀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넓은 범위,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준다. 그래서 얘도 샤픈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훨씬 더 면적이 넓어요. 그 들어가는 면적이. 그러다 보니까 샤픈보다는 얘가 더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요 중간 톤을 위주로 많이 작동을 하고 그런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질감을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질감을 강조할 때. 샤프닝은 경계에서 주고 그 경계의 선명도를 증가하는 거죠. 대비를 줘서 잘 보이게 하는 거죠. 샤프는. 대신 경계의 좁은 면적, 좁은 영역에서 그걸 주는 거고, 텍스처는 경계에서 들어가지만, 이 경계에서 쓰지만 면적이 넓게 들어가는 거죠. 또 다른 차이점은 샤프닝은 어두운 톤이든 중간 톤이든 밝은 톤이든 다 경계만 있으면 작동하지만 텍스처는 주로 중간 톤에서 크게 작동한다. 자, 그럼 부분 대비는 뭐냐? 얘도 마찬가지로 중간 톤에서 대비를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얘는 주로 면적에서 작동해요. 그러다 보니까 입체감을 줄 수 있어요. 입체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바위가 두 개 있으면 하나는 밝고 어둡고 그래서 두 개의 바위를 분리되게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부분 대비는. 자, 그래서 부분 대비를 한번 보시면 이번에는 텍스처를 원래대로 보내고요. 그럼 히스토그램 한번 잘 볼게요. 부분 대비를 한번 올려볼게요.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 값이 싹 줄어서 평균적으로 쑥 줄면서 다 붙어버리죠. 이렇게. 그리고 어디가 작동했나요? 여기 작동 안 했죠. 여기도 작동 안 했죠. 여기가 이렇게 작동하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 톤에서 작동하고요. 여기가 중간 톤인데 왜 여기도 작동하느냐? 이거 패더 값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작동해야지 개조가 안 깨지지. 만약에 작동을 중간 톤이라고 해서 이렇게 작동해 버리면 여기 개조 다 깨지잖아요. 그래서 패드 값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모든 포토샵은 패드 값을 작동해요. 개조 안 깨지게 해서. 그럼 얘는 빼면 피크가 확 생기면서 흐릿해져 버렸죠. 그 부분 대비를 쓰고 올리면, 자, 요번에는 아까 텍스처 올렸을 때 하고 요거하고 차이점 볼게요. 텍스처를 쫙 올리면 여기 요 근처, 요 경계 근처가 눈의 시인성이 좋아지죠. 이렇게. 그런데 부분 대비는 쓱 올리면 자, 이 면적 전체가 밝아지죠. 이렇게.
이게 밝아졌어요. 이것보다 이게 밝으니까 여기가 슥 어두워지고 또 이것보다 이게 더 밝으니까 이쪽이 슥 밝아지고 널찍널찍하게 생기죠. 그래서 면적에서 작동한다. 디헤이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톤에서 작동을 하는데 대신 얘는 대비가 전체에 들어가요. 중간톤 전체에. 아까 텍스처는 경계고 부분 대비는 면적이라고 그랬죠. 디헤이즈는 전체에 들어가서 뭐를 하는 거냐면 안개처럼 안개를 제거한다든지 거꾸로 안개를 넣는다든지 미세먼지 있을 때 사진 찍으면 뿌옇죠. 그때 이 디헤이즈를 쑥 올리면 미세먼지를 싹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쓰는 건데 그럼 디헤이즈를 한번 볼게요. 디헤이즈를 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디헤이즈를 올려볼게요. 그럼 히스토그램이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데이터가 다 붙어버리죠. 마치 이게 부분 대비처럼 다 붙어버리면서 부분 대비와 텍스처를 합쳐놓은 것처럼 그렇게 작동하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얘가 다 올렸더니 싹 어두운 쪽으로 다 내려가 버렸죠. 그래서 안개를 싹 없애버리는 거죠. 전체적으로 어두워졌죠. 그 다음 거꾸로 내리면 대비가 쪽 빠지면서 다 밝아지죠. 이쪽으로 다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거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상대값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이 히스토그램은 상대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중간톤이 밀려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두워지면서 대비가 급격히 증가하죠. 밝아지면서 대비가 급격히 빠지고. 자, 그럼 요 세 개를 실제 사진에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텍스처를 주면 쨍하게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면 요 경계들이 쭉 올라오니까 이렇게. 자, 이 경계는 근데 요런 것만 경계가 아니라 요 나뭇잎의 면적 여기도 경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질감을 올리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경계들을 스스스 다 올려서 질감을 올리는 거니까. 질감이 어떻게 올라가나 볼까요? 자, 요런 쪽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와서 차푼처럼 올라오긴 하는데 훨씬 더 넓은 범위가 들어간다. 부분 대비를 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훨씬 더 또렷해지죠. 어두운 건 이 면적 전체가 어두워지고 이 빛내림 한번 보세요. 빛내림이 뿌했던 게 빛내림이 쨍해지죠. 그러면 디헤이즈는 뿌했죠. 이거 올리면 뿌연 거 없어집니다. 없어지죠. 뿌연 게. 그 다음에 내리면 거꾸로 뿌연 게 더 생기는 거고. 그래서 요것들은 주로 어디에 작동하느냐? 중간톤에 작동하는데 사람의 눈이 중간톤에 제일 민감하기 때문에 중간톤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 위에 대비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톤만 작동시키는 요 중간톤에서만 작동시키는 대비를 따로 놓고 성격을 세 개로 구분시켜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외관, 요 툴들이 요 슬라이더들이 사진 보정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요게 사진을 굉장히 맛있게 만드는 키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샤픈하고는 좀 다르다. 근데 동작은 대비를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샤픈처럼 작동하는 거죠. 대신 영향을 미치는 범위와 영향을 미치는 방법, 작동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어디에 미치고 어떻게 미치고 어떤 양으로 미치고 그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 그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적으로 차이점은 뭐냐? 자, 샤프는 경계에 주는데 좁은 경계죠. 전체 톤의 경계에 대비를 주는 거죠. 안부톤에 있든 명부톤에 있든 경계만 있으면 대비를 주는 거죠. 샤프는. 텍스처는 표면을 올리는 거예요. 표면을 올리는데 주로 어디 표면? 경계. 샤픈보다는 범위가 훨씬 넓다. 그래서 질감을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주로 중간톤에 경계에 많이 분포한다. 부분 대비는 중간톤에 대비를 주는 거예요. 중간톤에 해당하는 면적에 분포한다. 그래서 면적과 면적을 주다 보니까 입체감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부분 대비다. 디헤이즈는 공기감이라고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디헤이즈를 올리면 대비가 증가하면서 어두워졌죠. 그리고 뿌연 게 없어지죠. 이 디헤이즈를 내리면 대비가 쪽 빠지면서 뿌해지죠. 그걸 공기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로 중간톤에 작동하는데 얘는 경계나 면적이 아니라 전체에 작동한다. 조금 되게 헷갈리죠?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나중에 쓰실 때, 사용하실 때 필요에 따라서 어떤 거를 쓰고 어떤 걸 안 쓰고 이걸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아셔야 이제 보정할 때 훨씬 더 디테일하게 효과적으로, 과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 되죠. 전문가들은 그럼 어떻게 쓰느냐? 샤프닝, 텍스처 부분 대비 디헤이즈 이걸 적당히 조절을 해서 너무 과하지 않은 샤프닝을 만들어내고 입체감도 주고 질감도 강조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텍스처 부분 대비 디헤이즈는 기억하실 거는 중간톤 영역에서 크게 작동한다. 요걸 아시면 좋습니다. 사람의 눈은 중간톤이 제일 중요하고 사람의 눈은 중간톤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중간톤 영역을 컨트롤하는 대비를 세 가지로 나눠서 추가로 넣어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럼 샤픈인데 왜 노이즈는 왜 생겨요? 자, 노이즈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세부사항에 가볼게요. 그러면 제가 양을 싹 올리고 반경을 올리고 세부사항도 다 올렸어요. 그리고 크게 볼게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 얼룩덜룩한 거 있죠? 얼룩덜룩한 거. 이게 다 노이즈예요. 자, 빼볼게요.
원래는 이런 사진이었어요. 근데 샤픈을 주니까 샤픈이 확 올라와요. 샤픈이 올라오는데 누구도 증가하느냐? 여기 다 노이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노이즈죠. 이건 얼룩덜룩하죠. 얼룩덜룩한 것들이 다 노이즈예요. 그럼 샤픈을 주는데 왜 노이즈가 올라와? 노이즈는 이거하고 다른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샤픈을 다 뺄게요. 이거를 다 빼고 얘를 크게 확대해 볼게요. 얼룩덜룩하죠. 전박이처럼. 얼룩덜룩. 요게 노이즈거든요. 얼룩덜룩한 게. 근데 얼룩덜룩한 게 그냥 얼룩덜룩한 게 아니라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렇게 되죠. 얼룩덜룩한 게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거를 샤픈을 주면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게 노이즈인 거죠. 노이즈가 같이 증가해요. 노이즈만 영광의 통뼈로 아무것도 반응을 안 하고 노이즈가 아닌 부분만 대비가 올라오고 그러지는 않죠. 사진 전체의 대비가 올라가는 거니까 이 샤프는. 그러니까 노이즈도 증폭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이즈가 안 올라오도록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노이즈는 왜 올라오느냐? 노이즈도 경계로 인식되기 때문이죠. 조금 전에 봤듯이 이렇게 격자가 막 이렇게 있죠. 픽셀이 이렇게. 그러면 얘는 밝고 얘는 어둡고 얘는 밝고 얘는 어둡고 이렇게 되면 요게 다 경계로 인식하는 거죠. 노이즈를 경계로 인식하니까 여기다 대비를 주는 거예요. 밝은 쪽은 밝게, 어두운 쪽은 어둡게, 밝은 쪽은 밝게, 어두운 쪽은 어둡게. 그러니까 얘들도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노이즈도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이즈를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니까 보정을 하실 때, 보정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노이즈를 줄이는 거예요. 노이즈를 줄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비차가 여기도 존재하죠. 아까 이렇게 격자에 이렇게 밝고 어둡고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노이즈를 줄이면 요 밝고 어둠의 차이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죠. 그 상태에서 노이즈를 먼저 줄이고 샤픈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알고리즘이, 샤프닝의 알고리즘이 디테일로 착각을 해요. 여기 밝고 어둠의 경계에서 밝고 어두움을. 그래서 걔도 살리는 거죠. 그래서 노이즈를 먼저 줄이고 그리고 샤프닝을 주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라이트룸에 오시면 사진을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오시면은 뭐 이렇게 막 밝기 조절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 노이즈도 같이 밝아지고 또 어두운 건 더 노이즈도 대비 주면 노이즈도 마찬가지로 대비들하고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부터 하시냐면 세부 사행하시면 요거 생겼죠, 노이즈 축소. 예전에 제가 우리 수강생들한테 노이즈는 무조건 먼저 지워라. 그랬더니 옛날에 그 수강생들은 요 노이즈 축소라는 게 없을 때, 요거 없을 때는 요걸로 지웠거든요. 여기 밑에 있는 색상 노이즈와 광도 노이즈 지우는 거, 요걸로 지웠거든요. 그분들이 무슨 소리냐, 노이즈는 제일 나중에 지우는 거지, 뭐 이런 분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노이즈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사진을 찍게 되면 어떤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있죠. 이게 사진 찍은 데이터예요. 근데 여기에는 항상 아이소를 100으로 찍든 어떻게 찍든 노이즈 포션이 항상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노이즈 포션이. 아이소 100으로 찍었을 때 이거면 아이소 뭐 10,000 뭐 이렇게 찍으면 이게 포션이 더 커지겠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냥 노이즈를 지우지 않고 아까처럼 작업을 하면 얘들이 이렇게 증폭되겠죠. 데이터를 증폭하는 거니까. 그럼 노이즈도 같이 증폭해서 나중에 결과를 보면 이렇게 돼서 노이즈도 이만큼 증가한 상태로 표시가 돼요. 그러면 노이즈가 안 지워지죠. 이 상태에서 나중에 가서 이걸 지우려고 그러면 여기 처음에 우리가 하기 전에 했던 것보다 이거 10배, 20배, 100배는 1000배는 더 힘듭니다. 이거 못 지워요. 이거 어떻게 지워요? 이걸 지우게 되면 여기도 다 망가지는데. 그래서 노이즈를 어떻게 하시냐면 항상 이제 앞으로는 노이즈 포션이 이렇게 있으면 노이즈를 지우게 되면 뿌얘지죠. 사진이 디테일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죠. 왜 그러냐면 대비를 빼니까. 노이즈는 여기 밝고 어두움 이렇게 격자별로 이렇게 있으면 밝고 어두움 이런 것들을 대비를 빼서 이 밝고 어두움을 광도 노이즈일 경우에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대비를 빼죠. 그럼 얘도 이렇게 줄어들죠. 그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증폭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를 같이 증폭시킨 다음에 빼는 게 아니라 떨어뜨린 다음에 증폭시키면 이 갭이 벌어지게 되죠. 예전에는 여기가 뭐 70이었다. 여기가 30이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가 90에 10 이런 식으로 벌어지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이즈는 무조건 처음에 지워라.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냐면 노이즈를 제일 먼저 지우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게 착각을 하니까 샤프닝을 나중에 준다. 보정을 하죠. 노이즈를 지우고 보정을 다 한 다음에 샤프닝을 나중에 주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정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해결 방법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정 전에 노이즈를 먼저 지우고 마스크를 활용해서 두 번째는 부분 샤픈을 주죠. 샤픈을 줄 때는 그 다음에 디테일 값을 좀 조절하여 너무 올라오지 않도록 노이즈 같이 증가하니까 라디우스도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전부 다 과샤픈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과하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자, 그러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샤픈을 지우느냐?
입력 선명, 요거는 뭐냐면 보정이에요. 여기는 보정 파트예요. 보정을 하는데 처음에 사진 갖고 오면 보정을 어떻게 하느냐, 촬영한 거를 얼마나 고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알죠. 어마운트 양도 우리 라이트룸 처음에 보실 때 40으로 돼 있죠. 그렇게 정도 하고, 라디우스도 1픽셀 기준으로 이게 3픽셀 뭐 이렇게 두질 않습니다. 작게 쓴다는 얘기죠. 디테일도 크게 쓰질 않죠. 2에서 30, 뭐 30, 아까도 보셨지만. 그 다음에 마스킹을 보통 내가 원하는 마스킹을 정도 하는데, 보통 저는 한 50에서 한 60 정도 마스킹을 해서 이제 쓰긴 하는데, 뭐 요것도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낮게 쓴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뭘 기준으로 하냐? 로 파일을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이제 사진 보정할 때 이런 양을 조절해서 사진을 보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출력을 할 때 이제 문제죠. 출력할 때 샤프닝을 다시 이제 주는 거죠. 아웃풋 샤프닝. 출력을 할 때는 어떻게 샤프닝을 하느냐? 우리가 웹에 올릴 때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뭐 이런 데 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각자 SNS 웹별로 압축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가 사진을 예를 들어서 100메가짜리를 1000명이 올리면 엄청나게 큰 사이즈죠. 그럼 그 회사들은 이거를 서버에다 두고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 서버 용량이 엄청 커지죠. 그러니까 이거 서버 용량을 줄여야 돼. 이게 다 돈이거든요. 이게 줄여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100메가짜리 사진을 딱 올리면 요거를 얘네들은 압축 알고리즘을 써서 파일 사이즈를 확 줄여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여야 서버 용량이 적어지니까. 이렇게 이 줄어드는 이 압축 알고리즘을 쳐서 이렇게 줄어드는 과정에서 사진이 뭉개집니다. 망가지고요. 우리 네이버에 사진 올리면 어두운 게 확 어두워 대비가 확 증가하면서 뭐 사진이 이상해지죠. 그런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은 조금 더 좋은 압축 알고리즘을 쓰는 거고, 네이버는 아직 그런 거는 못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인터넷 올릴 때는 우리가 살짝 샤프를 강하게 줘도 이 압축 알고리즘 때문에 이렇게 뭉개지는 게, 강하게 줘도 덜 뭉개지게 됐죠. 아무래도 강하게 주고 뭉개줘도 덜 영향을 받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올리고, 인화할 때는 그런 압축 알고리즘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내가 컨트롤하는 걸 이제 중간 정도의 적당한 값으로 주죠. 근데 이것도 용지가 뭐냐, 그에 따라서 또 다 다릅니다. 대형으로 쓸 때, 대형 출력할 때는 너무 강하게 하면 경계가 무너진 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하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용도별로 샤프닝을 조절해서 출력을 하죠. 그래서 출력 매체마다 선명도가 다르게 이 샤픈을 주고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핵심 요약이 뭐냐? 선명함은 해상도냐? 아니답니다. 선명함과 해상도는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해상도는 뭐냐면 저와 서로 사진을 촬영하거나 고와 서로 촬영하거나 하는 그 해상도를 얘기해줘. 그 다음에 얼마나 사진에서 선명하게 사진을 찍었느냐가 해상도에 해당되는 거죠. 그 선명함은, 여기서 얘기하는 선명함은 보정을 통해서 우리가 샤픈을 올리는 거죠. 샤픈하고 해상도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하소냐 고하소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대비를 얼마나 컨트롤 했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명함은 해상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명함은 대비다? 맞죠. 제가 이제 대비를 올려서 선명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보정 시에 대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지는 이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명하게 하는 거를 많이 하면 좋다? 아니죠. 너무 과하게 하면, 선명도는 촬영 시에 이미 결정된다 그랬죠. 이 선명도는 원래 사진의 선명도는 촬영할 때 결정돼요. 그러고 나서 보정할 때 선명도를, 데이터를 가공하는 거잖아요. 대비를 주고 빼고 뭐 이래서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면 데이터를 가공하는 단계에서 데이터가 망가지는 요소들이 생기죠. 그래서 많이 하면 좋다?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요거는 맞는 얘기죠.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주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빼는 게 좋죠. 그래야 전체 노이즈 생기는 거를 영향을 줄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선명도도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할 수 있죠. 똑같이 선명하게 하면 그 선명도가 크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필요한 것은 좀 주고 필요 없는 것은 살짝 빼고, 그러면 그게 델타 차이가 나서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명도를 크게 올리지 않아도 효과적으로 우리가 선명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만 하는 게 맞다. 샤프는 디테일은 무조건 살려야 된다. 요거는 틀린 말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선명도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안개 같은 부분은 선명도가 들어가도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안개를 줄여주죠. 오히려 대비를 증가하니까 안개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오히려 분위기를 해칠 수 있죠. 그래서 디테일도 무조건 살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살리는 그런 이제 습관이 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분위기에 맞게 선명도를 살려야 된다. 예, 그래서 고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들려면 선명도를 살리는 최선의 방법이 분위기에 맞게 필요한 부분만 조절을 해서 샤픈을 주고, 필요 없는 것은 빼고, 주고 싶은 것은 주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강조하고, 강조하기 쉽지 않은 것은 빼고,
뭐 이래서 내가 선택적으로 샤픈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너스로 프로 사진가들이 절대 안 하는 샤프닝 실수 5가지. 사진 전체에 샤프닝을 적용하는 거. 요거 아까 조금 얘기했죠. 필요한 부분만 하라고. 요거잖아요. 그래서 선명해야 할 부분만 적용시킨다. 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라디우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한다.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강하게 하게 되는 거죠. 너무 과하게 하게 되고. 샤픈의 원리나 샤픈의 그 강도 조절 뭐 이런 것들은 이게 선명함을 결정하는 거, 성격을 결정하는 거죠. 너무 강하게 주면 사진이 망가지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하고 적절히 사용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노이즈와 디테일을 구분 못한다. 디테일하고 노이즈는 다른 거죠. 그래서 디테일을 줬는데 노이즈가 올라오는데 그걸 선명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선명한 사진은 좋은 사진이다. 요거는 아니죠. 그렇지 않죠. 내가 필요한 부분, 그 분위기를 고려해서, 여기도 분위기 있죠. 이렇게. 분위기에 맞춰서 그거를 작업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사진의 분위기를 고려하고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하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많이 하죠. 프로들은. 그다음에 출력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되게 치명적이에요. 출력 매체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이제 인화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크게 와닿지 않으실 텐데, 만약에 인화를 자주 하시거나 인화를 해봐야 되는 분들, 이제 인화를 하더라도 인화 출판사에 아니면 그 인쇄소에 맡기는 알아서 해줘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면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내가 출력하고 내가 컨트롤 한다라고 하면 이 매체별로 다르게 결정해야 돼요. 인쇄소에 맡기더라도 내가 관여해서 난 여긴 이렇게 해줘, 여기 이렇게, 요 색깔은 이렇게 해줘, 샤프는 이렇게 해줘, 이렇게 좀 관여를 해서 내가 작가가 만들고 싶은 작품을 만드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샤픈에 대해서, 아마 샤픈에 대해서 전체를 다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딱 오게 되면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시면 로 파일로 사진 찍으시고 요거를 누르세요. 노이즈 축소.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AI로 알고리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자, 요거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요 샤픈 주고 노이즈 지우고 요거 하는 과정, 요 과정을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칼라 노이즈, 광도 노이즈, 샤픈 자기가 알아서 다 잡아줍니다. 그럼 이걸 확대 한번 해볼게요. 요게 이렇게 노이즈 지워졌죠. 근데 여기 보시면 샤픈이 들어왔어요. 이랬던 사진이거든요. 노이즈 잔뜩 있는 거 보이시죠? 노이즈 없어졌어요. 대신 살짝 뿌여졌는데, 살짝 뿌여졌지만 샤픈은 다 들어와 있어요. 복구를 하거든요. 얘가 요 샤픈까지도. 굉장히 좋은 노이즈 축소 프로그램이에요. 이 어도브사에서 굉장히 잘 만든 거예요. 요거 무조건 누르시라. 그러면 뭘로 찍어야 되느냐? 로 파일로 찍어야죠. 요거 엄청 좋은 기능을 안 쓸 이유가 없죠. 여기에 이제 그 강도, 요거 지우는 강도가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지우는 거죠. 노이즈를 더 뿌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하나도 안 지우는 거고요. 보통은 이거를 50인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테스트 해봤는데 50에서 한 60? 요 정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5를 좀 많이 쓰는데, 그러면 노이즈 굉장히 깨끗하게 잘 지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샤픈을 따로 주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디폴트로 들어온 상태 있죠. 이 상태를 그냥 유지하고 따로 주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계속 올려드릴 텐데, 스타트가 전체 기능 중에서 세부사항, 노이즈 축소와 샤픈,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요것들을 앞으로, 요 기능들을 제가 사진 보존하는 레시피 순서대로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해서 올릴 겁니다. 오늘은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ACR, 여기서 샤픈이 이런 것이다 설명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